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 100점 불패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대박입니다. 4,900도 돌파가 됐는데요. 이제 5,000 코앞입니다. 연일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이고요. 오늘은 코스닥 또한 상승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구간이죠. 오늘 양대 지수 모두 다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 살펴보실까요? 오늘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약세로 하락에서 출발이 됐습니다만 상승 폭을 확대해 가면서 현재 1.3%의 상승으로 4,904포인트까지도 돌파에 성공이 됐습니다. 이제 코스피 5,000 한 100포인트도 채 남지 않은 숫자이고요. 코스닥은 965포인트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실까요? 원달러 환율의 오름세는 오늘도 이어집니다만 그래도 오늘 시장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 장 초반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되기도 했네요. 지금 현물시장 안에서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들 860억 원의 매물출에 이어지고요. 개인들도 오늘은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원 투수는 기관이죠. 금융투자 중심으로 물량이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오늘도 기관이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3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 우입니다. 1,700억 원의 순매수, 선물시장으로도 외국인들은 4,400억 원의 매수로 매수를 계속해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재는 삼성전자가 0.27%의 상승이고요. SK하이닉스는 1.5%의 강세입니다. 간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미국의 생산시설 짓지 않으면 100% 고율 관세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지만 끄떡없습니다. 오히려 폭발적인 AI 수요에 발맞춰서 최근에 TSMC의 엄청난 실적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 흐름에 오늘 포커스를 맞추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플러스 그리고 중소형 반도체까지 온기가 퍼지는데요. 다만 오늘은 반도체보다 현대차, 그룹주, 로봇주들의 강세가 더 두드러집니다. 현대차는 오늘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상한가 아닐까요? 현재 13%의 상승입니다. 장중에는 17%가량의 급등도 나왔었고요. 현재도 46만 원 선에서 전개가 이어집니다. 5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대차고요. 현대차 TP는 계속해서 올라가죠. 아틀라스 신화를 쓰고 있는 현대차, 지금 TP 60만 원까지도 나온 상황인데요. 현대차와 함께 현대차 그룹주, 부품사들 오늘 다 같이 날아갑니다.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현대차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죠.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오전장만 해도 하락이었는데요. 현재는 빨간불로 전환이 됐네요. 0.7%의 상승, 삼성전자, 우선주는 소폭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자, 6위부터 10위까지 보겠습니다. 원래는 현대차가 시총 6위에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시총 3위까지 올라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6위로 밀려났습니다. 제약바이오 최근에 힘이 참 없는데요. 삼바는 193만 원 수준, 신고가 부근에서 오늘도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상 최고가 넘어섰습니다. 2.3%의 강세로 현재 132만 원 선 터치가 됐고요. HD현대중공업, 조선주도 좋죠. 3.7%의 상승으로 64만 원 선도 돌파가 됐습니다. 자, 이제 현대차 따라서 기아도 갑니다. 역시나 기아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관련해서 현대차 대비해서는 지분이 적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서 현대 대비해서는 아쉬웠으나 달려주고 있습니다. 뒷심발이 제대로 해주고 있고요. 기아는 시총 9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현재 10%의 강세로 16만 7천 원, 역시나 사상 최고가, 신고가 부근에서 오늘장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0.21%의 상승이고요. 코스닥 종목들 보실까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지부진했는데 오늘도 알테오제는 계속해서 하락하네요. 4%의 약세로 현재는 재차 50만 원 선 이탈이 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1 내지 3%의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다시 한번 튀면서 50만 원 재차 재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휴림로봇, 클로봇 같은 종목들 오늘 급등,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보실까요?
확실히 제약바이오가 힘이 없는데 오늘은 펩트론이 힘을 내줍니다. 4%의 반등,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정도가 1%의 상승해서 현재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시의 시장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의미가 있는 하루입니다. 코스피가 4,900을 넘어섰고 이제 5,000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 시간 통해서 기회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100점 불패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이 질주를 하고 있다 보니 이 승부사 시간에 나오는 종목들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익 엄청나게 받아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수익 즐겨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나오시고요. 그리고 딜사이트 S 유경훈 전문가도 기다리고 계신데요. 두 분 수익률 장난 아니십니다. 먼저 우리 이창대 대표부터 만나 뵐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장 초강세 흐름이고 코스피는 4,900도 넘어선 자리에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이제 미국의 그 반도체 시장 중심으로 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제 미국이 증시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뭐 다우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은 건 아닌데 이게 뭐 특출나게 좋다라고 평가할 만한 지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갱신을 해주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미국 안에서도 반도체 중심으로 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좀 유추해 볼 수 있었고요. 그 안에서도 특히나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뭐 최근에 이제 인텔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직전 거래일에는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다시 한번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호실적이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지고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너무 AI 기반으로 좋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빠지지 않고 계속 신고가 갱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한국이나 대만 같이 이제 반도체 분야의 강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그 지수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다른 나라들은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한국이 또 유독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만가공 같은 경우에도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TSMC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정말 실적 발표가 호실적이 나와주면서 TSMC 중심으로 대만가공도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지금 인텔 같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좀 좋은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한국 증시 역시도 이제 5천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증시가 5천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게 상징하는 바가 아마 클 거예요. 아마 맨 처음에 이제 그 정부에서 5천선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 뭐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주식 투자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격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연준을 거스르지 마라. 중앙은행과 금리 정책을 거스르려고 하지 말라는 건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정부를 너무 거스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빚내서 집사라 했는데 그때 빚내서 집사라는 게 말이 되냐 비판했지만 빚내서 집산 사람들이 승리자가 됐습니다. 지금 코스피 5천선 간다고 이재명 정권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과연 진짜 그때 비판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면 코스피 5천선 간다라는 걸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까요? 저는 정부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건 뭐 진보고 보수고 다 떠나서 정권에서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뭐 당선이 돼가지고 정부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이제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어느 정도는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5천선 그 이후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항상 정부의 이제 정책에 좀 기울이고 너무 의심을 강하게 하지는 말자. 어느 정도 그 방향성으로 가게는 된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는데요. 정부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우리 좀 적극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 섹터 하나씩 가볼 텐데 첫 번째 어떤 섹터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역시 이제 로봇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AI 산업이 확장되면서 뭐 반도체도 잘 가고 있긴 하지만 피지컬 AI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나 CES 2026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현대차 중심의 로봇 수요 확장도 굉장히 좀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이제 AI 산업의 확장성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뭐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지만 서서히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같이 좀 피지컬 AI 분야로 좀 수급 자체가 좀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봇 섹터 말씀 주셨고 오늘 로봇 안에서 거의 안 가는 종목이 없어 보입니다. 소외가 됐었던 중소형 로봇까지 날아가고 있는 월요일장인데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뉴로메카를 먼저 좀 살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로메카가 얼마 전에 이제 신고가를 쓰고 나서 주가를 이제 강하게 밀어 올렸는데 이번에 이제 뉴로메카가 주가를 좀 들어 올렸던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삼성계열 운용사에서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로보틱스에 협동 로봇도 이제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기도 했고 CES 2026에서 이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A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로메카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기반으로도 모멘텀이 있겠고 현대로보틱스 기반의 이제 협동 로봇 공급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계열 운용사에서 지분 확보를 괜히 했겠느냐. 충분히 이제 추종을 하면서 투자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 신규 상장주가 신규 상장 이후에 신고가를 쓰기 시작하면 그대로 주가를 밀어붙이는 경향이 커서 지금 신고가를 쓴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좀 대장주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안에서 뉴로메카 오늘도 상한가 갔는데요. 로봇 안에서의 대장 역할을 계속 해줄 것이다 말씀 주셨네요. 두 번째 섹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핫한 섹터 어딜까요? 네,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자동차를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CES 2026이 끝나고 나서 현대차의 아틀라스 로봇이 미디어라든지 뉴스에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또 현대차 그룹의 로봇 기술력이 정말 많이 올라갔구나 평가를 받았고 CES 2026의 가장 이제 주요한 포커싱 자체가 피지컬 AI 쪽으로 몰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기업들의 로봇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시점에서 테슬라나 현대차 같은 자동차 기업들의 이제 로봇 사업 진출이 훨씬 더 많은 주목도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자율주행과 로봇을 정수라고 꼽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이 산업군들이 모두 현대차 그룹 안에서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 보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고리타분한 순환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 자동차가 아니라 이젠 프리미엄을 부여해 줄 만한 혁신 모멘텀이 붙었구나라고 하면서 자동차가 고리타분한 업종이 아닌 이제는 혁신 업종으로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지점으로 저는 올라섰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자동차 오늘 정말 핫합니다. 그 중심에는 현대차가 있을 텐데요. 어떤 종목 바라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주도적으로 판을 이제 끌고 가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이후에 이제 로봇 경쟁력도 확실히 좀 끌어올리기도 했고요. 경기 사이클 전환에 따라서 이제 호경기로 넘어가게 되면 자동차 수요 역시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거로 기대하고 있어요. 미국 생산기지 확장으로 인해서 이제 관세에 있어서도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세에서 자유로워지면서 혁신 프리미엄까지 받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이클 전환으로 따른 이제 자동차 수요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금도 물론 잘 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쭉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좋은 결과치를 이제 끌어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종목으로 체크해 주셨네요. AS 가볼 텐데요. 한국 단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신고가 같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던데 우리 지금 자리 전략 어떻게 생겨볼까요? 네, 사실 여전히 한국 단자는 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매물대 돌파까지도 얼마든지 저는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8만 원 가격대 위로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8만 5천 원 위로도 도전해 볼 만한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초입이라는 점에서 한국단자는 조금 더 욕심을 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그룹이 지금 굉장히 많이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데 지금의 이제 그 현대차그룹 상승의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이제 그 한국단자 같은 혹은 이제 그 협력 업체들 있죠, 뭐 부품주들 이런 쪽들로 좀 눈을 돌려보시면 선취매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 그래서 아직도 좀 늦지 않은 자리니까 혹시라도 투자 고려하실 분들은 지금 자리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단자는 이제 시작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사인 주신 건데요. 한국단자 앞으로 AS 추가적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이창대 대표의 승부주는 어디일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우로보틱스 주셨네요. 로봇주 안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뉴로메카 다음으로 신고가를 쓰기 시작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많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를 드렸듯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모멘텀을 많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한양로보틱스 인수 소식도 받치면서 급등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기아 같은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한양로보틱스거든요. 근데 이 한양로보틱스를 나우로보틱스가 인수하면서 품게 되다 보니 이제 로봇 사업 안에서의 시너지라든지 확장성이 더 뛰어나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신고가 돌파를 한 지금 지점에서 충분히 목표가를 이제 신고가 패턴까지 올려본다라고 하면 37,000원 정도까지는 상방으로 좀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일단 1차적으로 27,500원 정도를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는 나우로보틱스 받았습니다.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 도와드릴게요. 최근에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뉴로메카 이어서 나우로보틱스 우리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는 자리인데요. 지금 자리 아래에서 현재가 이하에서 진입해보자 사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37,000원으로 손절가는 27,500원으로 체크해보시면 되겠고요. 확실히 오늘장은 로봇입니다. 현대차도 로봇 이 모멘텀을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장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로봇주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오늘인데 나우로보틱스 우리 이창대 대표의 종목으로 이번 주 대응을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계속해서 유경훈 전문가 만나 뵐 텐데요. 연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조금 전에 이창대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로봇주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종목들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종목들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같아서 오늘 그런 부분들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저도 일단 오늘장 한마디를 말씀드리자면 로봇장, 로봇 주식들 요즘 달라진 K로봇의 위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번에 CES를 기점으로 해서 현대차그룹이 로봇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에서 만드는 옵티머스 로봇이랑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요즘에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로봇주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고 저도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마지막 로봇주가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로봇이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시 후 저의 추천주로는 로봇을 가져오게 됐고 그러니까 로봇주들과 함께 제가 오늘 가져온 또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이따 계속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로봇의 위상이 달라진 듯합니다. 오늘장에서 막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의 승부주도 기대해보자 말씀 주셨네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특징 섹터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이제 로봇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막 새로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현대차그룹이 이번 CES를 통해서 로봇을 공개를 했고 로봇에 대한 이제 분위기들이 이제 옛날에는 그냥 로봇이라고 하면은 다 같이 밖에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요즘의 이제 분위기가 삼성전자의 경우는 휴머노이드를 이제 포기를 했고 산업용 로봇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LG전자의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더 집중하기로 그렇지만 이제 가정용 로봇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현대차의 경우는
우리 이제 산업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로봇, 특히 이제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로봇 중에서는 가장 좀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에서도 지금 2030년까지 이 공장 자동화 분야에다가 125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원래 이 현대차 그 매출을 살펴봤을 때 로봇에 대한 매출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은 이제 미래의 가치로만 평가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현대차가 자동차 기업이지만 로봇 회사처럼 그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현대차의 아틀라스와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구도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현대차가 조금 더 저는 우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월말에 다음 주에 테슬라 실적 나오잖아요. 그때부터는 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다시 한번 더 이 화제성을 더 크게 가져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되, 이런 어떤 글로벌 흐름들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도 우리가 방향을 좀 틀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안 좋은 실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현대차나 또 LG전자 쪽에 호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얘기가 들려오냐면, 테슬라가 요즘에 뭐 기술적인 부분들, 약간 뭐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에 예상치 못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배치되는 그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생산하는 그런 일정들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로봇주가 지금 굉장히 좀 핫하지만 분명히 조만간 또 조정을 한번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를 보고 우리가 로봇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 일정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요. 작년 9월부터 트럼프 정부에서 이 중국산 로봇이 이 미국의 어떤 산업에 좀 위협이 되는지,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에 대한 로봇과 산업기계에 대한 조사를 들어갔어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올해 한 중순 정도 나올 거고요. 올해 한 8월에서 9월 정도가 되면은 어떤 백악관에서의 발표가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관세 역시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된 거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올해 2026년도에 트럼프 정부의 어떤 중국에 대한, 또는 전 세계 상대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로봇 관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로봇 올 한 해 계속해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특징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현대차, 그리고 저는 현대오토에버, 그 두 종목을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오토에버의 경우는 뭐 저희 방송에서도 예전에 많이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현대차 그룹에서 이런 식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속 산업을 이제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이 로봇들을 단순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통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얘네가 뭐 사람을 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제 시스템이라는 부분에서 현대오토에버가 상당히 수혜가 되고 있고, 지금 현대차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관제 및 유지보수 매출만 하더라도 한 3조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올해 2025년도, 작년이죠. 2025년도에서 26년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주가의 경우는 잠깐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이거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현대오토에버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렸을 때가 아마도 뭐 6월 정도로 기억합니다. 바닥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이 우리나라 로봇의 진짜 찐 수혜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뭐 한 16, 17만 원 정도였었는데 벌써 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많이 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약간 눌러주고 난 뒤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달에만 50% 정도 올랐고 60% 정도 올랐고, 지난달에만 또 60%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사상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중에 돈 버는 기업이 사실상 얼마 없다는 거를 생각해 보시고, 현재 현대오토에버가 25년 기준으로 사상 최고 실적, 26년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 실적을 이어갈 전망이 크다. 왜 이런 전망이 가능하냐면, 현대오토에버는 이 매출이 어디 외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현대차 그룹 내부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나오는 그런 수준만 하더라도 최고 실적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바로 이건데, 현대차가 지분을 75.29%를 가지고 대주주로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국민연금이 지분 투자 들어간 것도 굉장히 든든하지만 이거 두 개를 합해보면 전체 지분이 80한 3, 4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가 이런 주식을 품절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품절주의 경우는 수급이 강하게 쏠리면은 예상치 못한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KB증권에서 목표가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현대오토에버 목표가 제시한 것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은 7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오토에버가 여전히 우리나라 로봇주 중에서는 현대차 다음으로 가는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의 차익 실현이나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조정 후에 올해 있을 정말 큰 이벤트를 기대한다면은 저는 장기적으로 7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로봇 섹터 받아봤고요. 이 안에서 현대 오토에버 흐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70만 원 코멘트까지 주셨네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어디일까요? 네, 다음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엔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라고 하면은 이제 주말에 많은 뉴스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최근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거기서 좋은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오늘 또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이제 한중 FTA 관련한 13차 후속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기대하는 거는 중국에서의 한한령이 지금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가수들이 뭐 가서 공연을 하거나 그러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지금까지 뭐 팬미팅도 해줬고 또 팝업 스토어도 열어줬으니까 이제는 K-팝 콘서트가 가능할지 그걸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유력한 쪽으로, 가능하다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연 사업이라는 게, 이 콘서트라는 게 단순히 그냥 콘서트만 딱 보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내가 사는 곳에서 먼 곳에서 그 콘서트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지방 사는 사람들이 콘서트장에 와서 공연을 보기 위해 숙박을 하게 되죠. 근처에서 먹거리를 먹게 되죠. 이런 것들이 부가적인 그런 그 매출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라는 게 결국에는 지역 관광이나 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 엔터 사업을 또 그중에 콘서트 사업을 육성할 거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엔터 섹터를 저는 오늘 보고 싶고요. 이번에 4분기 기준으로는 실적이 좀 미달인 기업들이 많을 거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그리고 1분기가 보통 엔터 쪽에 이제 비수기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실적이 좀 부진한 이런 종목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좀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제가 탑픽으로 꼽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이제 오늘 요 종목 하이브, 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또 제가 우리 주말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짚어드리긴 했는데요. 자, 하이브 하면은 가장 매출을 책임지는 보이그룹 바로 이제 BTS가 있는데, BTS가 한때 전성기 때는 하이브 매출의 한 90%, 95%를 차지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 공백기를 가지면서 매출이 20%대가 떨어졌거든요. 올해는 다시 한번 하이브가 치고 올라가는 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BTS의 정규 5집 앨범이 3월 20일 날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앨범을 출시를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9일 날부터 이제 고덕에서 월드 투어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월드 투어 횟수가 한 70회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이번 4월에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전 세계를 도는 월드 투어가 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티켓팅이 이제 아미이신 분들, 그리고 멤버십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22일 이번 주 이제 목요일부터 티켓팅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일반에 공개되는 그 티켓팅의 경우는 이제 이틀 뒤 토요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 피 터지는 그 티켓팅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숙박시설들 가격이 뭐 10배씩 뛰어가지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엔터 쪽, 그리고 그 중에서 하이브 이런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미 주가가 좀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수치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BTS가 이번에 컴백을 하고 앨범을 내고
투어를 돌고 굿즈를 판매하고 또 어떤 음원에 대한 스트리밍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대략 한 1.5조에서 한 2조 원 정도의 그런 매출이 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브의 매출에 반영이 될 수가 있고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하이브가 안 그래도 2025년도 기준으로는 실적이 상당히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3.8조 원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매출에 아마 BTS의 그런 매출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오늘 나온 그 증권사 목표가들을 보니까 42만 원까지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어떤 그 콘서트 티켓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주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추격 매수하지 않더라도 올해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한다면 주가가 과연 42만 원까지밖에 못 갈까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 추격 매수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눌림목을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이외에 다른 엔터들도 많죠. SM도 있고요. 또 JYP도 있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저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TS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하이브 최근에 주가 강세 흐름 나오고 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는데요. 눌림목에 우리 진입 가능하겠다 사인 받았습니다. 자, 우리 AS 있습니다. HL 만도고요. HL 만도가 오늘 장중에 68,000원도 찍으면서 신고가 갔습니다. 우리 수익은 30% 넘어가는 자리인데 지금은 홀딩일까요? 네, 일단 HL만도 보유하신 분들은 전부 다 네, 축하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기존에 드렸던 저희 목표가는 도달을 했고 그때 못 파셨던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팔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로봇이 주도하고 있고 막 달리고 있고 그래서 현재 HL만도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과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1월 초에 우리가 목표가 도달은 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최근에 증권가 목표가에서 지금 8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어요. 최근에. 이게 한 지난주로 보여지는데 KB증권에서 8만 2천 원 목표가를 제시하게 되면서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또 불이 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매도하셔도 상관없어요. 30불이 챙겼으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잔량은 한번 7만 원 넘어서 8만 원 근처까지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HL만도 제가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또 공략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눌림목 공략을 해서 성공적으로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아마 이쯤으로 기억합니다. 1월 중순쯤에 바닷가에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공략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또다시 눌림목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또 추천을 드릴 거니까 관심 종목에서 빼지 마시고 HL만도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L만도로 우리 단숨에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말씀 주시네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유경훈 전문가와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주 열어볼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 챙겨오셨을까요? 자, 오늘 포스코 DX 주셨네요. 네, 오늘은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여러 가지 산업에 걸쳐 있는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포스코 DX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포스코 인터도 지금 막 급등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엔도 급등하고 있고 막 2차 전지 쪽이 좋다 보니까 포스코가 막 대석이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포스코 DX가 가지고 있는 그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올라가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포스코 DX를 로봇주로 가져왔어요. 작년 12월 달에 포스코 그룹에서 미국의 휴머노이드 기업에 지분 투자를 단행을 했었고 최근에 1월 달에는 일본의 로봇을 도입해서 적용시킨다는 전망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스코 DX는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피지컬 AI의 학습과 적용이라는 부분인데 이 포스코가 실제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기계들이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로봇을 학습하는 데 굉장히 특화가 돼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뭐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었죠.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면 최적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지 이런 알고리즘을 구축해서
학습을 시킨다는 건데 로봇 부품은 사실 중국산이 더 싸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잘 움직이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보다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포스코 DX라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현대 오토에버랑 똑같다는 거예요. 현대 오토에버가 주가 잠시 보시면 지난달하고 이번 달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거 10,000원대 있던, 이거 10만 원대 있던 종목이 지금 50만 원 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게 된 계기가 바로 로봇 제어에 대한 부분인데 포스코 DX 역시도 로봇 제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자,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대주주로 지금 지분 65%를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6%를 가지고 있어서 아까 전에 봤던 현대 오토에버랑 똑같아요. 거의 매출 자체는요, 포스코 그룹 내부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국민연금 지분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되게 비슷하죠. 거기다가 지분율을 도합해보면 70%가 넘어갑니다. 품절주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준품절주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적을 봤을 때는, 최고 실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꾸준하게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는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가 저렇게 올라가면서 현대 오토에버랑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찾아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 DX가 유일하다는 말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마지막 저평가 로봇주가 바로 이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매매 전략은요. 현재가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제자리라도 너무 좋습니다. 현재가 이하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36,000원을 그려드릴 테니까 무리하게 추격하지 마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좋겠고, 목표가의 경우는 사실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는 목표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시를 드릴 텐데 현재 매물대가 5만 원 중반에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 5만 1,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포스코 DX,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 100%, 200% 올라간 걸 생각해 봤을 때 포스코 DX도 그 뒤를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공략 한번 해보시겠고요. 아래 나와 있는 우리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포스코 DX에 대한 후속작을 계속 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 DX 받았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와 유사한 로봇 제어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평가된 로봇주 안에서 꼽자면 포스코 DX 말씀을 주셨네요. 목표가 5만 1,000원, 손절가 3만 6,000원 챙겨보겠습니다. 유경훈 전문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의도 승부사 오늘은 이창대 대표의 나우로보틱스, 유경훈 전문가의 포스코 DX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월요일 마감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시장 진단해볼 텐데 오늘도 가네요. 코스피가 네. 12거래일 연속 질주를 하면서 이제 코스피 5,000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4,900도 돌파가 됐는데 네.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뭐 대단하다는 말밖에 못하겠죠. 네. 아침 10시까지만 해도 혼조세였어요. 네, 그죠? 약세 출발됐었고. 네, 약세 출발을 하기도 했었고 거기다가 나사 선물은 지금도 어쨌든 1% 정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래도 이제 혼조세니까 네.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 뭐 플러스 마감할지 마이너스 마감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버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10분인가 20분 있다가 잠깐 커피 마시고 왔는데 플러스 1%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순간적으로 네. 생각을 좀 할 정도였는데 일단 뭐 주가가 단기 과열 국면인 건 맞아요. 국면인 건 맞고 왜냐면 어쨌든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단 1거래일도 하락한 적이 없잖아요. 네.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과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다라면 또
딱도 조금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우리가 좀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 말자. 다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도 개인 투자가 결국엔 7천억 매도하고 있는데 네. 적극적인 매도도 좀 아니다.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 약간 현금화하는 전략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 전략 매도나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된다 네. 생각하고 있고 없으신 분들은 저는 조금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주식을 하지 않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장 고민이실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켜보자. 단기 과열 국면임은 맞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들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는 팔아도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다 팔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그 중심에는 로봇이 있는 듯합니다. 로봇주는 날아가는데 최근에 소외가 됐었던 중소형 로봇주들까지도 오늘은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로봇주에 대해선 뭐 지금 계속해서 좀 바라봐야 될까요? 뭐 로봇주도 사실은 전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그 현대차발 아트라스의 효과가 얼마나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제품이 현실화된다는 부분들, 또 제품의 완성도가 엄청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동안 좀 저평가받았던 부분들이 테슬라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 아닌가라는 전망을 좀 얘기를 좀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충분히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번에 반영될 것인가? 네. 테슬라가 지금 PER 기준으로 뭐 50배, 100배 받고 있잖아요. 그럼 현대기아도 50배, 100배까지 올라가는 게 뭐 한 번에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것인가?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간다라는 건 좀 쉽진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현대차. 예, 현대차 어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은 좀 조심스럽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팔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다 말하는 게 여기서 약간 이제 기간 조정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지 여기서 다시 현대차가 20만 원을 빠진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다시 4,000포인트로 빠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기간 조정을 줄 것이고 그 기간 조정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로봇주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주들도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이제는 느낌이 조금 위험한데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뭐 어떤 회사가 어떤 뭐 관계된 회사 인수한다고 해서 상한가 가기도 네.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뭐 상한가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신호가 나오는 걸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더 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한번 또 쉬었다 간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규로 접근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제약바이오도 엄청나게 갈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막상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또 못 가거든요. 네. 지난 10월, 11월 보시면 바이오 없는 사람들 혹은 비만 치료제 없는 사람은 바보라는 소리 들을 정도였거든요. 엄청나게 비만 치료제가 작년에 뭐 10배 올라왔으니까. 근데 작년 끝 무렵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보면은 다 약간 소외감을 많이 소외감을 느끼시겠죠. 느끼고 화도 좀 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걸 생각을 하신다라면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더 갈 거라고는 이제 보고 계시지만 단기적으로 과열이 된 분위기는 맞다라고도 말씀을 주셨죠. 그렇다 보니 가격 조정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옆으로 기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로봇 없다고 해서 막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지켜봄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로봇을 만약에 사게 된다면 최근에 로봇 대형주가 있고 중소형주 뭐 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대형 로봇주를 좀 더 선호하세요? 지금은 딱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답은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대형 로봇주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네. 대형 로봇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겠죠.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회사. 최근에는 뉴로메카 오늘도 지금 상한가 갔어요. 네, 갔어요.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게 못 가더니 오늘은 또 네. 20%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이 또 있고 또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들 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제품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유로메카가 올라올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뭐 삼성자산이 투자를 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유로메카는 어쨌든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고 제품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하고 우리 뭐 할 거요라고 하는 기업은 다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속기도 마찬가지예요. 하이젠 RNA 같은 경우가 그렇게 못 가다가 오늘은 그래도 한 10% 정도 네.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도 처음에 SPG가 대장이었죠. 오늘도 20%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전 감속기라든지 이런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 살펴봤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정말 무서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상한가가 아닐까 싶을 그쵸. 정도로 네. 지금 48만 원이 오늘 장중에 터치가 됐는데 목표 주가 60만 원도 나와 있는 상황에서 네. 현대차 만약에 없다면 지금 비중 확대까지는 무리겠죠. 그쵸. 사실 금요일에도 확대는 힘들죠. 네. 지금 살까 말까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네. 만약에 샀었으면 또 오늘 수익 크게 봤던 자리임은 그쵸. 맞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대형주, 그러니까 지금만 적극적으로 살 때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계속 그렇다고 해서 안 살 것이냐. 없으신 분들은 사야 돼요. 없는 분들은 사야 되지만 있으신 분들은 욕심부려 더 살 것인가? 전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시간에서도 현대차뿐이 아니라 그전에도 몇 개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더 가니까 없으신 분들은 지금 사야 된다. 조정을 기다리면 절대라는 말은 못하지만 못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볼 각오하고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없으신 분들은 현대차 사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한 2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어. 그랬을 때는 추가로 매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기다리고 추가 매수하는 것도 좀 나쁜 전략은 아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없으신 분들은 좀 전략을 좀 달리하자.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뭐 비중이 많다라면 일부 이익 실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략 매도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연초에 현대차가 딱 픽을 시장에서 선택을 받은 것이고 네. 이 선택을 받은 거는 한 달짜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고점이 뭐 60만 원을 갈지 뭐 100만 원을 갈지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당장 꺾이는 신호가 안 나왔다는 것은 네. 확실하기 때문에 더 간다는 생각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뭐 지금 자리에서 목표 주가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말씀 주셨듯이 어디까지가 끝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없다면 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오늘 현대차 그룹주도 최근에 뭐 현대차 따라서 가고 있는데 네. 함께 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현대차가 가니까 후발주자 기아 어떻습니까? 네. 후발주자 뭐 현대모비스 어떻습니까? 당연히 가겠죠. 현대차가 안 빠지면은.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그러면 이거의 끝은 현대차가 빠져야 돼요. 현대차가 엄청나게 뭐 폭락의 연일 나와야 됩니다. 뭐 지금 나왔던 뉴스들이 정반대의 뉴스들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차량 판매가 완전히 지금 뭐 반토막이 난다든가 네. 뭐 이런 좀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주말에도 가격을 인하를 하면서 막 유튜브라든지 뉴스가 도배가 되고 있는데 정말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가 완전히 뭐 10분의 1로 줄었다든가 이래버리면 주가가 급락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현대차가 갑자기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그 밸류체인들 혹은 그거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현대차 그룹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관련해서 종목들까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반도체가 좀 상대적으로 최근엔 조용한데요. 지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정조준했습니다. 결국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타겟으로 한 발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짓지 않으면 지금 100% 고일 관세 가능성을 언급했잖아요. 네. 근데 뭐 부정적인 이슈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표님 챙겨야 될까요? 그냥 무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의 그냥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 공장 짓고 있잖아요. 미국에 네, 미국이 짓고 있는 거고 뭐 그걸 다 짓고 나서도 뭐 부족하면 또 지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소위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뭐 트럼프 정권만 피하자는 생각으로 짓겠다 하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바이든이 보조금 주겠다고 해서 공장 짓기로 했는데 트럼프 정권에서 보조금 안 주겠다는 거랑 또 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세를 100% 올린다라는 게 그럼 기존의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 감안하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는 정도 수준이다. 그냥 압박용이지 이것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가 못 간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은 기우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삼성 SK가 워낙에 그러니까 이들 기업도 작년 12월 말 대비해서 50% 올랐어요. 엄청 오른 거죠. 엄청 오르다 보니까 결국엔 또 다른 쪽으로 이제 흐름들이 자금이 움직인 거고 그게 이제 현대차 그룹의 픽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이라는 게 매일 오르는 게 아니라 단기 쉬어가는 구간에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조정이 나온다? 그럼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가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다 보니 뭐 최근에 조용함은 뭐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이슈는 일단 무시하자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용한 반도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또 담아봐야 될지도 궁금한데 뭐 반도체 장비단에서의 탑픽을 챙길까요? 뭐 근데 저는 제가 이 시간에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한미반도체를 탑픽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게 한 80% 올라갔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탑픽 장비로 따진다면 한미반도체가 아직까지는 전 부동의 1위. 부동의 1위다. 현재로서는 그 아직 변함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또 여러 장비주들은 많이 있죠. STI라는 회사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장비 관련된 기업인데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은 연초에 딱 슈팅 나오고 지금 약간의 그 상승하기 전까지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럼 충분히 지금부터는 좀 다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대에 오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STI 차트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 그래서 우리나라 장비주들에는 여러 이제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CMP 공정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어요. 올해 이 얘기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와 관련된 장비라든지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그래도 상반기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그리고 STI 말씀 주셨고 우리 대표님의 부동의 1위 픽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그럼 오늘장에서 좀 들어가도 되겠어요? 뭐 저는 조금씩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올라왔죠. 네. 12만 원 하던 주가가 20만 원 딱 찍었으니까 한 80% 정도 주가가 70% 정도 올라왔다가 지금 고점에서 10% 조정 나온 건데 네. 아까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올랐던 거면 지금 상승한 거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는 게 아니라 한 10%밖에 조정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 그 2024년 고점을 이번에 딱 갱신한 거거든요. 네. 그럼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정도의 2024년 초반의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승이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2024년하고 비교해 보면 실적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매출초도 그때는 SK 하이닉스 하나뿐이 하나였지만. 없었는데 지금은 마이크론도 있고 삼성은 아직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삼성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미반도체는 그때보다 지금은 더 좋은 분위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상승의 초입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네요. 한미 반도체 여러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원전 살펴볼 텐데 현대차의 지금 뭐 올해 현대차 픽 받았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 다음은 또 원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가능성 있다? 원전 원전. 작년에도 네. 픽 아니었나요? 아, 두산 에너빌리티를 작년에도 미셨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밀었다는 뜻이 아니라 픽을 받았었다. 예, 시장에서 어쨌든 작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2만 원 하던 주가가 8만 원까지. 근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BHI만 가고 네. 중소형 원전주는 안 갔어요. 근데 우리가 원전하고 같이 묶을 수 있는 한국전력도 잘 갔고. 작년에 잘 갔고요. 또 우진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우진이라는 원전 그 개측기 관련 회사도 잘 갔고요. 신고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정기술? 현대건설. 현대건설. 도 작년 하반기에 좀 조정이 나왔던 것이지 작년 상반기 엄청 좋았고 최근에 다시 그 네. 주가를 또 회복했어요.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로 갔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가 간다고 해서 모든 반도체가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이 간다고 해서 모든 원전이 다 갈 수는 없다. 다만 원전은 작년에도 픽을 받았고 올해도 저는 그거에 대한 어떤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다만 이제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 이제 트럼프가 혹은 데이터 센터 때문에 원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럽에서 탈원전을 폐지하고 이제 다시 이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 기대감이 올라왔다면 이제 올해는 수주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메타가 6.6기가와트급 원전을 건설하겠다 말했고 물론 이거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올 거라는 거예요.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 작년 말에 딱 픽을 한 게 한국, 일본이 투자한 돈 원전하고 조선에 쓰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말을 했고 그러면 지금 이제 트럼프 발 리스크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부각되지 않는 것이지 예.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분명히 1분기가 2, 3월부터 늦어도 3월부터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럼 저는 원전주들이 충분히 그 네.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마누가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그쵸. 지금은 조금은 조용한 상황이지만 마누가 이야기가 탁 나온다면 또 한 번 원전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좀 그런 흐름이 또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대표님의 탑픽 섹터는 어딜까요? 저는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쉬었으니까 반도체 쉬었던 네. 반도체. 그리고 로봇도 같이 곁다리로 있는 제우스라는 회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메모리 수율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세정 관련된 장비를 공급을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싱글 배치하고 그 양쪽 다 배치하는 타입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면 배치가. 근데 이 회사는 둘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면만 세정을 하느냐, 양쪽을 다 세정을 하느냐. 근데 그 두 개의 장비 모두 공급한다고 해요. 그래서 싱글형은 단시간에 많은 웨이퍼라든지 이런 것을 세정할 수 있는 거고 양면은 좀 시간은 걸리겠죠. 네. 근데 어찌됐든 이 두 가지 타입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 세정 방식도 습식 세정 방식이 있고 또 건식 세정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개 다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력으로 따지자고 그러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방식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여기저기 그 생산 라인에 필요한 제품을 다 공급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장점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 또 SK하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숨은 우리가 요즘에 흑백 요리사 킥이라면 로봇이에요. 다만 이제 이 회사의 로봇은 휴머노이드 이런 쪽은 아니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자동화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격자형 로봇도 상당히 어려운 제품, 난이도가 있는 제품인데 예. 이런 것도 공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에도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거 이 회사가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요즘에 로봇 관련된 이슈가 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후발주 형식으로 주목을 받는다면 그 부분도 저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15,000원인데 사실은 이 회사가 2024년도에는 23,000원까지도 올라갔었던 회사예요. 근데 그 사이에 조금 조정을 받았고 아직은 전 주가가 완벽히 회복하지 못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 2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13,000원이면 최근 저점입니다. 13,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가격에서는 좀 조정을 받더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대표님께서 그 플러스 알파의 사업을 하고 네.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자 말씀 주셨는데 반도체 플러스 로봇 사업 영위하고 있는 제우스 여러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2만 원으로 안내 드리겠고요. 손절가 13,000원, 현재 자리 아래에서 들어가 보자 이렇게 사인을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뉴스탁 유창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형주 로봇 랠리에 오늘도 시장이 참 좋습니다. 4,900포인트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인데요. 자, 오늘도 로봇 쪽으로 굉장히 좀 수급이 쏠리면서 정말 반도체 다음으로 차세대 반도체는 로봇주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이라는 모멘텀이 묻은 종목들은 모두 다 잘 가고 있거든요. 정말 로봇 섹터가 부일장 그 자체인 모습인 건데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떠한 모멘텀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대차 오늘 대단하죠. 15%가량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얼마나 더 잘 가줄지 혹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될지 이번 주가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어느덧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시총 3위에 오른 현대차입니다. 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죠. 가장 큰 것은 당연히 로봇 쪽 아틀라스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6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냈던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엔비디아, 테슬라 출신인 박민우 부사장, 본부장을 선임을 했다라는 이슈도 상당히 기대를 할 만한 모멘텀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로봇뿐만이 아니라 로봇택시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도 기대감을 가득 갖고 있는 현대차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만든 아틀라스에 대한 극찬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굉장히 칭찬을 좀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관련해서 현대차가 정말 잘 끌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상한가 간 종목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한 장 더 넘겨주시죠. 푸른 기술이 있겠습니다. 푸른 기술, 사실 현대차와 한번 일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현대위아와 자동차 생산 로봇 공동 개발을 했던 부분이 오늘 좀 부각을 또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에 최초로 협동 로봇 개발을 시작한 기업이고요. 2016년에는 국내 최초로 7축 협동 로봇을 개발을 하기도 했다네요. 작년 여름이었죠. 이 현대차가 로봇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푸른 기술도 조금씩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터치를 했고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환사채에 대한 행사 공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당히 잘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이었고요. 뉴로메카를 살펴보자면 로봇 부분의 매출 비중이 53%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이 45%를 차지하는 등 충분히 우리 인기 있는 모멘텀들을 가득 갖고 있는 또 종목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악재도 뒤엎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현대차가 잘 가면서 사실 후발주자로 기아를 살펴보신 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기아를 목표 주가를 드디어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17만 5천 원으로 한 16.6% 상향한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현대차만큼 기아도 다시 봐야 한다라는 거겠죠.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하는 리포트 나오고 있고요. 이 현대차 이 로봇에 대한 사업이 점점 더 잘 가준다면 기아 역시 추가적으로 함께 따라 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데이터가 이 3분기부터 축적이 되면서 내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모멘텀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027년부터 양산하는 차종에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가 될 예정이라는 점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으로 부품 쪽으로도 집중해 보시던데요. 그 안에서 SL 리포트가 나와서 또 가져와 봤습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이 이동 로봇의 위탁 생산 업체로 또 선정이 된 회사로서 오늘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부품사로부터 조립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생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모멘텀을 SL이 가득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SL은 지금 한 가지 모듈뿐만이 아니라 헤드뿐만이 아니라 바디 쪽의 모듈도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최대 수혜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분기 매출액은 8.4%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좋습니다. 53.3% 전년 동기 대비 4분기 이익이 훨씬 더 추가적으로 상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L의 4분기 실적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로봇주 분위기 상당히 좋은데 이 안에서 상한가 종목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무브넥스, 푸른기술, 그리고 러셀, 유로메카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비교적 좀 작은 종목들이라 빠르게 올라간 감도 있겠지만 로봇주에 대한 이 기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따라서 기아도 10% 이상의 상승률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1.58% 상승하면서 16만 8,600원 선 지나가는 기아의 모습도 체크해 보시죠. 자, 월요일장도 분위기 상당히 좋은데요. 장만보리 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제 월요일 장 마감까지 30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빨간불 정말 짙게 켜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우리 다녀쌤 불러서 지금 시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볼까요? 오늘의 공략주 챙겨볼게요. 오늘 이제 장 전부터 로봇하고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를 이제 집중해서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자동차와 로봇 섹터들은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제 로봇 섹터들이 움직인 부분들은 오늘 아틀란스 현대차 그룹의 아틀란스 로봇이 세계 최고 품질 등급을 인정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현대차 부품주와 로봇주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좀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더 잡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로봇주들을 봐야 되는 부분은 오늘 기사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이 20일 목요일 날에 있던 부분, 예정된 부분이 정부와 재계의 노란봉투법 관련 비공개 회담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노란봉투법의 그 핵심은 주 4.5일제 근무 또한 그 고용 감소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하는 그런 법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섹터들은 목요일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방향은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내일 급등한 부분들에서 숨고르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수요일 목요일 시점에서는 한 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섹터들은 우리 목요일 날까지 승부를 본다 생각하시고 여전히 관심 가져야 되는데, 오늘 뭐 같은 부분들은 이제 다 대부분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뉴로메카라든가 그다음에 SB테크라든가 두산로보틱스 이런 쪽들을 집중해서 보자고 했는데, 이런 쪽들은 많이 올라갔고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올라간 쪽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로보스타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로보스타가 탄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거든요. 작년에는 그나마 실적 개선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굉장히 영업이익이 축소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결국 영업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로봇에 비해서 로보스타는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맥락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봤을 때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매수에 통해서 주가 올렸던 부분이고, 또 금융 투자 부분도 매수한 부분들, 일단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로보스타의 대주주로 있어요. 그러면서 LG그룹이 10조 원 로봇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투자를 확대하면 로보스타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LG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 비서 로봇을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로봇 산업이 확대된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면 로봇주들이 정부 일정들을 보면 20일 시점에서는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제2차 중장기 투자 전략에서 로봇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쪽 자율주행 이런 쪽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기대감이 부각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또 아울러서 21일 정부와 재계 노랑목표 해동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또다시 로봇 섹터의 시장의 매기가 쏠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로봇 섹터 중에서 오늘 로봇스타는 직전 고점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76,000원 여기 8일선에서 보자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78,000원 부분부터 현재가까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절은 68,900원, 69,000원 요거를 이탈하는 시점을 우리가 손절을 봤으면 좋겠고 지금 같은 흐름 봤을 때 로봇주들의 이슈가 불거지는 것들은 대부분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맥락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로봇스타 역시도 12만 원 목표가를 설정하고 눌림목에서 매수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로봇이 강합니다. 이 로봇 안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골라주셨는데 로봇스타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우리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69,000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쌤 오늘 시장 진단해 볼 텐데 오늘 코스피는 또 한 번의 역사적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체크하셨을까요? 일단 4,500에 대한 기대감, 5,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 중심, 연기금들 중심으로 해서 연기금과 투신 금융 투자들, 이런 쪽에서 이제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였다가 순매수 전환하고 있고, 금융 투자 역시도 순매수 전환하고 있고, 연기금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더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이 반도체법 개별 협상에서 미국의 디램 공장을 설립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깡패 같은 짓거리를 또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디램이 수요가 부족한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은 5판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면서 반도체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이제 상승 반전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바이오 섹터들이라든가 2차 전지 섹터들 매수하면서 코스닥 역시 상승하는데, 근데 코스닥이 그동안 소외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연기금들의 비중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들이 이제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데, 오늘 코스닥의 선방을 날린 부분들은 결국에 전고체 배터리 쪽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수할 수 있는 섹터들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마이크론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반도체가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트럼프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우려감이 많이 높게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린란드죠.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서 또 그린란드에 주둔한 나토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관세가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러다가는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등을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 정치적인 갈등 부분이 경기 침체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감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준 의장을 선출한 데 있어서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 미국 시장의 변동성은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하락폭을 축소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면 다우라든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 지난 그 1월 8일 저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14일 저가를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에 정치적인 혼란, 관세에 대한 정책적인 혼란이 결국에 시장의 단기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결국에 자기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이제 탄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미국 역시도 정치적인 혼란이 단기적으로는 어떤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하지만 국내 시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510조 5년 동안 국내 투자하는 것, 이 중에 반도체가 1,100조인데 미국에 대한 D램 설비 투자 이 부분 때문에 위축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분간 실현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들 나오면서 반도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요인들이 결국에 국내 증시가 미국과 차별화되는 그런 디커플링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섹터들, 특히 전고체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시점이고, 또 오늘 역시도 로봇과 자동차, 그다음에 원전,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강세, 순환이 돌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오늘 조정을 보이고 있던 반도체 섹터라든가 바이오 섹터, 그다음에 조선 섹터라든가 또 방산 이런 쪽으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순환매는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매기가 쏠렸다라는 것은 지금 급격하게 쏠림 현상이 된 시장에서 굉장히 좀 더 폭넓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폭넓게 매수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5,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 증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바닥을 확인하는 그러한 조정을 염두에 두는 전략. 하지만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시장은 종목 장세, 섹터별 순환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수익 추구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강조드렸던 증시 주변 자금을 보더라도 고객 예탁금도 지금 3조 2,900억 유입되면서 92조 6천억 최고값을 경신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지금 해외 주식형으로는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지만 국내 주식형으로는 1조 7,400억 유입되면서 120조 원을 돌파하는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지난 12월 18일 이후로 대략적으로 24조 원 빠져나갔는데 이 부분이 벌써 회복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정 시점에서는 매수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 새벽에는 미국 주간 ADP 취업자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린란드라든가 나토 국가의 회원국가의 관세 보복하는 부분이 미국 기술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거고, 오늘 방산주들은 조정은 보이고 있지만 내일 2026년 중동 국제 방산 정시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방산 관련 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산 관련주들 매수 관점을 갖으면 좋겠고, 내일 제6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 및 2차 중장기 전략 발표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결국에 2차 전지라든가 로봇, 그다음에 소버린 AI, 그다음에 바이올린, 우주항공, 전기차 이런 쪽이기 때문에 내일 역시도 자율주행이라든가 우주항공 섹터들 우리가 한 번쯤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녀쌤과 함께 시장 진단 전략 챙겨봤고요. 우리 A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리아 서킷인데요. 자, 코리아 서킷 지난 금요일에 신고가 갔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자리인데 62,000원 부근이거든요. 자, 지금 260% 돌파된 자리에서 목표가 체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도 매수해야죠.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을 보이면 6만 원 이하에서는 이거는 한 번쯤 매수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자국 내 D램 설비까지 해야지 관세 100%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일단 반도체 쪽들이 돌파되는 부분, 상승 전환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강조드렸던 건 실적, 2026년도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한다. 영업이익 증가율 역시도 예상 143%, 이거를 우리가 보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사는지를 보면 연기금과 투신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HBM 반도체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 수요도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 SK 하이닉스가 패키징 앤 테스트 7 공장을 착공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HBM을 뛰어넘어설 HBS 투자를 확대하는 것들은 수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목표 주가를 7만 5천 원으로 상향시켰는데 오늘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9만 5천 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코리아 서키트는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하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인 불타기 매수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는데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불타기 매수도 유효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 우리가 받고 나서 260%의 수익을 보고 있는 자리인데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 매수 가능하다 사인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코리아 서키트 챙겨가시면 되겠고, 우리 다녀쌤 정보방 오셔서 이 코리아 서키트 추가적인 전략들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AS는 우리 하나시스템 볼게요. 하나시스템도 신고가 부근인데요. 오늘 장에서 상승 나오고 있죠. 9만 원이 돌파된 자리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수익 223%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불타기 가능할까요? 하나시스템은 우리가 최초 3만 1,000원 매수할 때 이거는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강조드렸던 주식에 손절이 없다.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디까지 갈지 한번 보자,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결국에 4,700만 주 이상 거래되면서 머리 위에 꼬리 닿는 시점이 일단 상투다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국내외 방산 수주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전자권 반환 시점을 준비한 AI 기반 지휘 통제 체계 구축 수주를 했다라는 것, 이 부분이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면서 국내 무기, 방산 무기들이 중동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이 부분 또한 하나시스템의 가장 큰 모멘텀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그룹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자사주 소각을 단행한다. 이 부분이 결국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자, 그러면 트럼프 역시도 전쟁에 대한 지리적인 리스크 부분이 증가되기 때문에 미국의 방위비를 50% 증가했다. 이런 것들이 다 수혜주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하나시스템은 스페이스 X 관련 우주항공 관련 부품으로도 같이 부각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스페이스 X가 올 상반기, 1분기나 상반기 IPO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 그 이슈는 상반기까지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월 6일 국내 위성이 발사 예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시점이고, 정부에서도 9,500억에 대해서 우주항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주항공 섹터는 지금까지 없었던 방산과는 다른 그러한 성장 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주항공 섹터들은 반드시 올해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주력주 4개 중에 하나로 편입하는 것들이 맞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는 9만 1,000원인가를 제시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갈 때까지 가볼 건데, 지금 현재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최근 매도하고 기관들 매도하면서 흔들리고 있지만 저가에 매수했던 부분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화시스템 역시도 우리는 목표 주가를 12만 원까지 보고, 설사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8만 원, 8만 5천 원 부근이라면 여전히 추가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시스템 20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 자리인데 우리 목표가 12만 원 말씀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더 노려볼 수 있다 말씀 주신 만큼 흐름 함께 체크해 가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도 우주항공주 살펴볼 텐데 자, 다음은 한국항공우주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 또 한 번의 역사적 최고가를 새롭게 썼죠. 우리 수익은 100% 오늘장에서 돌파가 됐는데요. 어디까지 끌고 갈까요?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표주가를 16만 원, 17만 원 예시해드렸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산이죠. 그다음에 내일 중동의 2026 국제 방산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항공우주는 KF-50 수리온 헬기 수출이라든가, 그러면서 KF-21 전투기 수출 모뎀,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적 또한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 지금 현재 보면 2024년도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2026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크고 2026년보다 2027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크다면 한국항공우주 역시도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갈 때까지 가봐야 된다. 물론 외국인들이 차익 매도 나오면서 지금 탄력은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한국항공우주 역시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전인미답의 길, 즉 21만 원까지 우리 한번 돌파해보자. 그래서 14만 원, 15만 원 선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한국항공우주는 매수로 대응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100%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여전히 끌고 가야 되는 종목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함께 한국항공우주 계속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S 종목인데요. HL만도입니다. 오늘도 신고가 같고요. 우리 수익은 30% 가까워 오고 있는데 지금 자리는 어떨까요? 만도 사야죠. 만도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항공 섹터도 새로운 산업이 열린다고 말씀드렸고 자율주행 역시도 2027년 정부에서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까지 확대했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 이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 그렇다면 자율주행 시장도 2027년 이후에는 지금보다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른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HL만도 역시도 실적을 보면 실적 증가율이 계속 좋아져.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갈 때까지 가봐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테슬라 액추에이터 수주를 하고 있고 현대차가 자율주행 투자를 확대해요. 여기다가 21일 과학기술 기본계획 중장기 투자 전략과 21일 일본 오토모티브 월드 전시회 그리고 23일 2026년 개인 위치정보 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발표. 이것이 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우리 95,000원 목표가 흔들림 없이 갔으면 좋겠고 95,000원에서도 또 상향할 의도도 있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HL만도도 여전히 지금은 사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갈 때까지 끌고 가볼게요. 자, 동시호가 특징 섹터 빠르게 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로봇 볼게요. 로봇은 너무 부담스럽죠, 이제. 근데 하지만 오늘 가장 진보된 로봇, 호평이 쏟아진 현대차그룹 로봇이다, 아틀란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눈 딱 감고 동시호가부터 뉴로메카라든가 슈림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진 로봇이라든가 SBB테크라든가 눈 딱 감고 이런 거 잡자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더 갈 수 있고 지금 상태 보면 우리가 로보스타도 마찬가지지만 클로봇이라든가 SPG 역시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럼 로봇 같은 경우는 목요일 노란 봉투법 이슈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낫겠고 그다음에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드디어 신고가를 경신하는 지금 최근 고점을 돌파했어. 그러면 이거 역시도 신고가 경신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 살펴주셨습니다. 로봇 안에서 신고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로봇이 단기 과열 국면에서 조금은 부담스럽기는 하나 우리 계속해서 챙겨봐야 된다 말씀 주고 계시죠. 자, 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다냐쌤과 함께 지금 시장에 대한 이슈들, 시황들 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쌤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 마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정말 강하네요. 코스피는 오늘 4,910포인트 선에서 그 부근에서 마감을 대기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1.5%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969포인트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15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월 19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 모두 다 나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가 넘어가는 상승으로 오늘장 종료가 됐는데요. 자, 마감 지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는 약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4,829포인트에서 시초가 개장이 돼서요.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고요.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39%의 강세로 4,900선 돌파에 성공이 됐습니다. 4,900선 안착하면서 오늘장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1.46%의 강세로 968포인트 선에서 오늘 거래가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도 안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만 오늘 20전 하락한 1,473원 70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는 일제히 다 팔자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선물시장 쪽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와 줬었는데 오늘 현선물시장 일제히 다 매수 우위 포지션 잡아가면서 끝이 났네요.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3,800억 원의 순매수, 기관이 1,900억 원의 나란히 매수를 해줬습니다. 오늘까지 외국인들은 3거래일 연속의 매수였고요. 기관은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의 매수 랠리를 보였습니다. 오늘 개인은 차익 실현 했던 날로 살펴지죠. 8천억 원의 매물 출회가 보여졌고요. 코스닥 안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 그리고 선물시장으로도 오늘 외국인들이 4,400억 원의 매수로 오늘 포지션을 잡아갔습니다. 시총 상단 마감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27%, SK하이닉스가 1%의 상승으로 14만 9천 원 선, 그리고 76만 4천 원 선에서 오늘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현대차가 오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 16%의 급등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또 한 번의 신고가, 이제 50만 원을 바라본 채 달려갑니다. 48만 원 선에서 오늘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 1.9% 상승 마감한 가운데 6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의 약세 마감. 그 밖에 오늘 조방원 분위기가 다 양호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3%의 강세, HD현대중공업도 4%의 상승 보였습니다. 기아도 현대 따라갔습니다. 또 한 번의 신고가 12%의 강승으로 16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종료됐고요.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 안에서 알테오젠의 낙폭이 아쉬웠는데요. 4%의 약세로 결국에 50만 원 탈환에 성공이 되진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에코프로 BM이 5%의 강세 마감, 그리고 로봇주 오늘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세가 나왔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6%의 상승 마감됐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자리하고 있는 종목 안에서는 펩트론 정도가 오늘장에서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 3%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에 시장 마감 살펴봤는데요. 너무나 뜨겁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 어디까지가 끝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 흐름에 발맞춰서 대비를 해보셔야 되겠죠? 김정엽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오늘도 기분이 정말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시장 날아갑니다.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죠. 코스피의 신고가, 그다음에 코스닥에 따라가는 신고가, 상승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계속해서 지수의 방향은 상방으로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 계속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런 부분 안에서는 뭐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지수가 이제 뭐 계속 올라가고 뭐 신고가 쓰고 이런 거는 좋은데, 오늘도 결국에는 이 분위기 좋은 시장 안에서 하락 종목의 개수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지금 수급 집중 현상들이 뭐 확실히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코스피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오늘은 이제 현대차에 의존하면서 특정 종목들이 끌고 가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더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올라가는 증시의 수치 대비해서는 대응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집중과 선택을 잘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도 올라가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회의 장이라는 거는 뭐 이제 뭐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확실히 먹거리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이제 로봇주가 부각이 되고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시장은 확실히 괜찮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제가 미슐랭 그 실시간 방송 안에서도 아침장에 이제 얘기를 해드렸죠. 어제 미국에서 좀 반도체 이슈들이 우리나라한테는 좀 불리하게 날아온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 관세 관련된 우려감들이 오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로 오전장에 좀 괴롭히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수급이 쏠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뭐 로봇이라던가 항공우주 이쪽으로 좀 제한적으로 잡혔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장부터 로봇주들은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고, 오늘 뭐 현대차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갔었죠. 결국에는 이제 오후장 들어서 반도체 쪽도 수급이 들어오고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뭐 전반적으로 흐름은 긍정적으로 가긴 했지만, 오늘은 확실히 현대차가 주인공이었고, 현대차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수요 업종들이 확실히 좀 임팩트가 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로봇주들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제 생각에는 현대차의 랠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은 로봇주에 집중이 되고 있지만 이제 뭐 자율주행 이슈라던가 아니면 이제 현대차 본업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이제 부품주들, 이쪽 안으로도 이제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로봇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AS 해드릴 것도, 그 다음에 특징주들도 다 로봇이 좀 엮여있는 종목들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주인공이 로봇주에 계속해서 힘이 좀 몰리는 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그 다음에 덜 올라간 종목들의 지속적인 순환 랠리가, 그 다음에 순환 매수도 가능하니까 이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특징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현대차라는 종목이 오늘 너무나도 화려하게 올라갔습니다. 현대차는 오늘의 주인공이 될 만큼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 그 다음에 상승률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차가 뭐 최근에 그 본업 플러스 로봇이라는 모멘텀을 얻게 됐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상승률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현대차가 30만 원 아래쪽에서 그 당시에 이제 신고가를 못 가는 게 이상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제시를 드렸는데, 이제는 로봇의 모멘텀을 얻고 제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상승률이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차가 벌써 뭐 10월 말 이후로는 70% 이상의 상승률을 달리고 있는데,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는 지금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신고가를 계속 경신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과 명분들을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현대차를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대응을 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잘 나올 때는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물론 좋겠죠. 다만 지금 마무리를 시키기에는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로 대응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기대를 해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CS 행사에서 그 아틸라스를 이제 공개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많은 그 글로벌 이슈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틀라스는 계속해서 좀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현대차가 뭐 자동차주로 평가받기보다는 요즘에는 로봇의 대장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현대차가 올라가고 오늘처럼 급등을 하게 되면은 로봇주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현대차의 차익 매물들이 떨어졌을 때는 중소형 로봇주들도 같이 밀리고 이런 그림들이 나왔죠. 그래서 로봇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차의 흐름 보면서 저기에서 이제 뭐 현대차가 음봉이 나올 때 오히려 이제 좀 저가 매수를 로봇주에서 들어간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그런 그 방법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현대차가 로봇주를 엮여서 요즘에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자동차 판매, 뭐 본업 안에서도 지금 하이브리드 카 쪽의 그 판매, 뭐 호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지난번 관세를 좀 인하시켰기 때문에 기존에 잡지 못했었던 뭐 영업이익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6년도는 본업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달리고 있는 로봇 사업 분야에서도 그렇고 현대차의 해가 2026년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기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현대차가 랠리가 나오면 로봇주들은 같이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젠슨항 CEO와의 또 회동 이후에 자율주행 협력 이슈가 붙었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 랠리에는 또 자율주행 종목들의 순환매도 같이 또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순환매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차량 부품주들도 지난 금요일날 좀 세게 반응을 했거든요. 서현 이하라던가 아니면 파신 이런 종목들. 그래서 부품주들 안에서의 순환매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뭐 독보적인 주인공이었죠. 현대차 살펴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 가보겠습니다. 네, 추천주가 계속해서 좀 특징주가 되는 기분 좋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유로메카가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최초 제시드렸었던 위치 대비해서는 대략 한 200%까지 수익률이 나오게 되었고, 제가 지난주 정보방 통해서 이제 제시를 드렸는데, 뭐 제시드리고 한 주 사이에도 또 이제 세 자리 수익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그다음에 TV 방송에서도 3번을 추천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으로 연결 지어서 가져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를 또 기대하고 뭐 그럴 거라고 좀 믿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유로메카가 오늘 또 상한가를 갔어요. 중소형주들 안에서도 핵심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힘이 세고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뭐 지표가 되겠죠. 최근에 이제 삼성 쪽에서 그 유로메카의 지분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삼성 쪽에서 제대로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우리나라 로봇주 안에서 시가총액 1등 기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기대감으로 그대로 터져버려가지고 상승률들이 이렇게 좀 빠르게 터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유로메카가 우리 3월 달에 처음 제시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때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가 됐었고 지금은 9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더블을 넘어서 지금 뭐 3배가 주가가 좀 넘어간 상황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 금요일 날 급등이 나온 이후에도 지금 뭐 연속 상한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심리적으로 주식시장에 굉장히 이제 로봇에 대한 투심이 거의 뭐 미쳐 있다라고 생각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좀 강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2월 달에 같이 매매했었던 뭐 우림 PTS라던가 현대모백스, 휴림로봇, 뭐 SBB테크 이런 종목들도 지금 누적되는 상승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신고가를 계속해서 쓸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뭐 계속 로봇주만 쳐다보는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지만 로봇주들의 지금 평가가 굉장히 많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시장의 수급들이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로봇주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관점 안에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차랑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로봇 기업들이 최근에는 더 급등을 좀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도 한번 또 눈여겨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공략주도 이제 덜 올라간 로봇주 안에서 종목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서 다음 후속주까지 또 기분 좋게 익절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로메카가 다른 로봇주 대비해서 많이 안 갔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정말 뛰어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2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자리에서 오늘 뉴로메카 특징주로 체크해봤습니다. 자, AS 가볼 텐데요. SBB테크는 108%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 나우로보틱스 또 한 번 갔죠. 50%의 수익을 가져가던데 두 종목 리뷰해 볼까요? 네, 근데 뭐 이 두 종목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로메카나 뭐 현대차처럼 뭐 똑같은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순환매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먼저 간 종목들은 먼저 간 종목대로, 그다음에 후발주자는 또 후발주자대로 또 부각이 되면서 뭐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쓰는 종목과 오늘 급등한 종목들,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더 높게 나온 종목들을 보면은 SBB테크 혹은 이제 SPG 아니면은 오늘 또 이제 20% 올라간 나우로보틱스, 유진로봇, 그다음에 뭐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사업 안에서 정밀 감속기 혹은 이제 액추에이터 이쪽에 이제 사업 분야와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는 종목들은 확실히 이제 먼저 반응이 나오기도 했고 확실히 임팩트 있게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SBB테크도 지금 뭐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정고점 돌파와 오늘 뭐 상한가 터치 이후 뭐 20% 이상의 종가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로봇주들은 여전히 뭐 강력하고 그다음에 많이 갔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도 신고가를 쓰면서 여전히 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BB테크는 저는 뭐 제가 생각했었던 목표가는 충분히 다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1차로 제시드렸던 공개방송, 그 다음에 정부방 안에서의 목표가는 진작에 이제 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차원 안에서 SBB테크는 로봇주의 흐름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우로보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시 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뉴로메카가 이제 급등을 해버려서 이제 대체 종목으로 이제 제시를 드렸던 게 나우로보틱스인데, 지금 시장의 이 특징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뒤늦게 부각이 된 종목들은 하루의 급등률과 단기적인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뉴로메카도 그러한 모습을 강하게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새로 교체를 해드렸었던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거래일이 지금 한 4거래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최고치 상승률은 지금 현 시각 안에서도 계속 갱신을 하면서 50%를 좀 넘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과 이런 흐름들이 로봇주 안에서는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덜 올라간 로봇주 안에서는 차단 기준 정확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음에 부각이 되면은 뭐 최근에 뉴로메카처럼 아니면 오늘의 나우로보틱스처럼 이렇게 또 빠르게 부각되는 이런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우리 또 낮은 종목들 잘 준비해서 다음 급등 종목으로 이어가는 그런 매매를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잠시 후에 공개가 되는 히든카드 종목 또한 로봇 안에서 주신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칩셋미디어인데요. 칩셋미디어 지금 자리는 우리 어떤 대응해 볼까요? 네, 지금 자리는 지겨우셔도 조금 더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사실 요즘 시장의 수급이 로봇주들한테 너무 많이 쏠려가지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섹터, 다른 업종들은 생각보다는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뭐 항공우주 쪽이 아직까지 뭐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과거만큼 센 변동성이 나오진 않죠. 다만 이게 이제 뭐 시장이 나쁘거나 아니면은 기업들의 다른 뭐 전망이라든가 펀더멘털이라든가 이런 게 깨져서 그런 게 아니고 수급의 집중 현상들이 너무 로봇주로 좀 강력하게 가고 있어서 좀 상대적인 좀 소외감을 느끼는 종목들도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뭐 라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최근에 제가 뭐 반도체 쪽 혹은 이제 자율주행 쪽 이슈를 같이 엮여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칩셋미디어는 최근에 이제 지난 금요일은 또 바닥에서 다시 강하게 튀어오르는 이런 액션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위쪽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은 지키고 가는 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가 지금 로봇주한테 수혜를 주고 있지만 충분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 쪽 안에서도 순환매 이슈와 자극을 충분히 전달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율주행 쪽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주가가 또 바닥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노리고 로봇주 이후에 이제 순환매를 기대하기에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칩셋미디어가 어제 거래량 늘리면서 양봉 나오고 오늘은 음봉으로 좀 쉬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기에도 오늘의 음봉은 상당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닉스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도 지금 바닥에서 다시 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죠. 모트렉스, 라닉스, 칩셋미디어 이런 이제 자율주행 쪽 종목들이 바닥을 좀 계속해서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로봇주의 좀 시세가 좀 꺾이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순환매로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셔도 저는 충분히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셋미디어, 라닉스, AS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의 히든카드를 이제 공개를 해볼 시간인데 오늘 로봇 섹터 안에서 주신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지금 로봇주들의 불이 너무 강력하게 붙고 있죠.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수익 자랑도 좀 많이 했지만 바닥에 있는 로봇주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전불패 방송 통해서 제시했던 종목들이 막 다 100%, 200%막 이렇게 올라가게 돼가지고 몇 개가 남지 않았는데 좀 아끼려고 했었던 종목을 오늘은 히든 종목으로 같이 좀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로봇 사업과 현재 분위기에 대해서는 오늘 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현대차가 신고가를 간다는 거는 로봇주의 급등 랠리가 이어지고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랑 연결고리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 혹은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업 내용이 아직은 덜 부각된 로봇주들 이런 것들이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업이 그런 그 메리트와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좀 덜 올라간 로봇주들을 계속 좀 발굴을 해야겠죠.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제 정보방에 입장을 해주시면은 종목명과 함께 가격 전략을 잘 잡아드릴 텐데 키워드는 이거예요. 덜 오른 로봇주. 근데 왜 이 기업이 여태까지 덜 올랐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액추에이터, 정밀 감속기,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아니면 AI 키워드가 붙어 있는 로봇주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는데 이 기업은 과거에 이제 그 로봇 사업을 했는데 뭐 청소 로봇이라던가 약간은 좀 지금 트렌드에 맞지 않는 로봇 그 사업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 안에서 추세는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앞서서 우리가 같이 매매했었던 종목들처럼 화려한 랠리를 보여주지는 못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전환하고 있는 신사업 분야가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 사업 분야가 이제는 AI 혹은 AI 자율 주행 로봇 이쪽으로 이제 그 전환이 되면서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증권가 안에서도 요즘에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저평가 기업으로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사업 분야로 넘어가게 되면서 실질적인 가치가 좀 더 성장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지금 시장 안에서는 그다음에 컨센서스 안에서는 2026년도 넘어오면서 이 신사업 분야가 또 확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간 최대 실적이 2026년도에는 충분히 달성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팅이라고 하죠. 재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매매했었던 종목 안에서는 현대무벡스가 로봇주 안에서도 실적주로 부각을 받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같이 공략했었던 위치 대비해서는 약 20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긴 하지만 아직 올라갈 공간들이 차트 안에서도 저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후속 종목으로는 이 종목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잠시 후 정보방 통해서 이 종목 잘 정리하고 가격 전략 써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 안에서 덜 올라간 로봇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로봇으로 최근에 수익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내 포트에 지금 로봇 없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보방 안에서 오늘의 히든카드 종목이 나가게 되고요. 또 가격 전략까지 이 방 안에서 제시가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대박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과는 우리 여기서 또 인사해 볼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 100점 불패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2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